선배, 구글 해체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해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이 미국 법원이 구글한테 크롬 아니면 안드로이드 OS를 매각하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크롬이랑 안드로이드면 사실상 구글의 뭐 한 절반은 넘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니까 구글 해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 자기들 기업이잖아요. 왜 갑자기 미국 정부가 구글을 때리는 거예요? 이게 반독점 규제 때문인데, 구글이 애플이나 삼성전자 같은 이 모바일 기업들한테 자기 구글 검색 엔진을 기본으로 탑재하도록 몇십 조 단위를 줬다는 게 밝혀졌어요. 이 미국 법무부가 이런 게 사실은 이 검색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는데 좀 절대적으로 기여를 했다, 반독점 규제를 위반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소송을 걸었고, 그거에 이제 승소를 하면서 이제 법원이 구글한테 뭐 명령이나 중단 이런 거를 요구를 할 수도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애플이랑 구글은 경쟁사일 텐데 그거를 그렇게 해줬나 보네요.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사업 분야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구글이 애플한테 진짜 상당한 금액을 줬고 또 그만큼 뭐 검색 광고로 얻는 이득도 있었으니까 서로 윈윈을 한 거죠. 돈을 주면서 맺은 계약이 약간 독점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 계약이 진짜 문제인 거라면 뭘 매각한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뭐 반드시 이 매각만이 답이다 이게 아니라, 뭐 검색 데이터를 다른 경쟁사에 공유해서 좀 공정하게 경쟁을 해라, 아니면 이 계약도 중단해라, 안드로이드의 기본 서비스를 강제하는 것도 그만해라, 약간 여러 가지 명령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뭐 대법원 확정 판결 이런 건 아닌 거죠? 항소도 가능한 거죠? 그렇죠. 이미 구글이 항소를 하겠다는 의사도 밝혔고, 그리고 물리적으로 시간도 상당히 좀 걸릴 거예요. 사실 법무부에서 이 소송을 제기한 게 202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심 판결이 나기까지만 4년이 걸린 거예요. 이 법원에서 어떤 명령을 내릴지를 밝히는 것도 2025년 8월이고, 그 다음에 뭐 항소심 그 이후 과정들 고려하면 진짜 몇 년이 걸릴지 사실 몰라요. 그럼 구글이 만약에 크롬을 매각한다 이러면은 살만한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네이버가 사면 안 되나? 아마 비싸지 않을까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의 검색 엔진들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아마 크롬을 인수해서 본격적으로 검색 시장에 진출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구글의 점유율이 낮아지면 이건 또 미국 정부에서 원하던 방향이기도 하고, 그런 시나리오로 가지 않을까, 이런 말이 나와요. 크롬을 매각하는데 다른 나라 기업이 인수하게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옛날에 MS가 제일 잘하던 짓이 경쟁자 인수해서 없애버리는 거였잖아요. 사실 MS 얘기를 잘 하셨는데, 이게 사실 시즌2라고 불리는 이유가 1993년쯤에 MS를 상대로 정부에서 해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의 이런 강력한 대책을 추진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구글을 상대로 추진되는 게 그런 약간 빅테크 규제의 시즌2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MS 빙이 유일한 경쟁사인데 거기가 또 인수를 하게 독점 규제 당국에서 또 냅둘 것 같진 않아요. 크롬 말고 안드로이드를 매각한다. 그러면 안드로이드를 삼성전자가 사버리는 건 아닐까요? 이게 안드로이드 개발자가 옛날에 구글한테 접촉하기 전에 삼성전자한테 먼저 인수를 제안했다는 말도 옛날에 나왔어요. 그런데 아마 안드로이드를 그때 인수했으면 타이젠처럼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가 보기엔 삼성전자는 어쨌든 제조업 중심 기업이라서 이런 안드로이드 같은 걸 인수해도 결국은 옛날에 인수하나 지금 인수하나 크게 다르... 여기서 선배의 삼가 본능이 잘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삼성은 하드웨어 잘 만들어야 돼요. 안 그래도 트럼프가 이제 대선 전에 이 구글 사태에 대한 약간 의견을 묻는 질문에, 구글 경쟁력을 지키지 않으면 중국한테 위협을 당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말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구글을 좀 지켜주는 선택을 트럼프 정부에서는 할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도 약간 감지가 됐어요. 근데 또 반대되는 측면도 있는 게, 최근에 이 독점 규제를 담당하는 뭐 인사들을 자기 정부에서 누구를 쓸지 선임한 것들을 보면은 좀 이제 빅테크들한테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약간 강성의 인물들을 많이 이렇게 자리에 앉혔어요. 그러면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독점을 해서 미국인의 권리를 해치는 거는 자기가 막겠다라는 약간 이런 상반된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빅테크 기업한테는 좀 더 트럼프 정부에서 어려운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근데 빅테크를 싸잡아서 말한 거면 꼭 구글만 탁 겨냥한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번 구글 판결이 이 여러 가지 비슷한 소송 중에서 가장 먼저 이제 1심 결과가 나와서 그렇지, 지금 뭐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도 미국 법무부하고 좀 비슷한 소송을 벌이고 있어요. 트럼프가 그 IT 기업들, 빅테크들 때리려고 하는 게 지난 대선에서 빅테크들 정치 자금이 다 민주당에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집계를 봤는데 진짜 이 정치 자금 로비한 거에 진짜 80%에서 90%가 거의 다 민주당한테 갔더라고요. 그게 약간 진짜 베팅을 좀 잘못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테슬라 경쟁자 없애주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진짜 합리적인 의심이 들죠.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가 등장을 하면서 빅테크들한테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테슬라 주식을 지금이라도 사는 게, 그때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아직도 유효한가요? 언제든 살 수 있죠. 근데 또 테슬라 주식은 많은 변수가 있으니까.
그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XAI 같은 거.